신청 안 하면 손해. 모르면 매달 15만 원씩 사라집니다. 기초연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놓치면 연간 180만 원 날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생활학교입니다.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만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묻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나는 근로소득도 없고 그냥 연금만 조금 받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일수록 기준에 걸렸다는 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통장 잔고나 집값, 차량 시세 같은 부분도 모두 계산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대상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준에서 단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든 본인 해당 여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소득처럼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229만 원, 부부 가구는 366만 4천 원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겨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 계산 기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건 실제로 월급처럼 받는 돈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현금이 8천만 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해서 1년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8천만 원의 4%는 320만 원이죠.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추가적인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대상 판단에 포함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좀 있다면 그 자체가 소득처럼 계산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고 계신다 해도 제도상으로는 매달 약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그걸 소득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집은 어떨까요? 살고 있는 집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일정 금액은 공제되지만요. 예를 들어 대도시라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역시 12달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 집의 공시가가 높다면 그 자체가 연금 대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고차 기준 시세가 4천만 원을 넘으면
별다른 계산도 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자체로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4천만 원 이하 차량이라면 차량 가격 전체에 대해 역시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산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본다는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5만 원 이상 수령하신다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중복지급 방지라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연금수급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3천 원 이상 받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걸 감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에서 헷갈리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료나 세금 문제로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는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명의 기준으로 재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면 그 금액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 해당 금액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2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 외 금액은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작은 땅을 팔고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셨는데요. 이 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기초연금이 중단됐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그 돈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당장 쓸 일도 많았지만 국가 시스템은 그것을 소득으로 본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펀드, 주식처럼 평가 금액이 변하는 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자산들을 바로 인출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재산 변동 내역, 내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국세청, 금융기관, 국토부, 보험사 등 모든 기관의 정보가 자동 연계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에서 헷갈리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료나 세금 문제로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는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명의 기준으로 재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면 그 금액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 해당 금액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2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 외 금액은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작은 땅을 팔고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셨는데요. 이 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기초연금이 중단됐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그 돈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당장 쓸 일도 많았지만 국가 시스템은 그것을 소득으로 본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펀드, 주식처럼 평가 금액이 변하는 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자산들을 바로 인출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재산 변동 내역 내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국세청, 금융기관, 국토부, 보험사 등 모든 기관의 정보가 자동 연계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었는데도 그대로 받고 계신다면 나중에 받았던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환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거나 큰 돈이 생긴 경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게 되면 기준을 초과했으니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세요 라는 통보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에 큰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30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뒤늦게 기준 초과가 확인됐을 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연금이 과호급 지급으로 처리돼 한 번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받거나 토지를 매매했거나 보험이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나는 그냥 자식이 보험을 내 이름으로 들어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됐대요 하고 속상해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보험이 꽤 오래된 상품이었고 해약 환급금이 1,5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겁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 그 자산은 모두 부모님 자산으로 간주돼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도 아니고 모르는 내용인데 왜 하시겠지만 이건 명예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안에는 월급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몇만 원 차이로도 탈락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한 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보건소에서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려워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주거나 직접 집을 방문해 설명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가면 담당자가 자산 내역을 함께 보면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자산으로 예상되는 소득인 정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신청 가능 여부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상담을 받으면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신 건 아니신가요?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친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셨던 분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충분히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함께 챙겨드리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정보 부족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작 복지 혜택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만 원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게 된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고 지금 바로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든든해집니다. 감사합니다.